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사면 초과일까요? 이준석이 사면 초과일까요?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죠. 이준석이 쏘아 올린 공이 자폭 드론이 되어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권 진영에 말이죠. 거기에 핵심 증인, 핵심 관계자, 또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이 구속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요, 이 검찰이 이제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한 허가를 했고요. 명태균 씨는 오늘 22일 오후에 이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요, 이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의원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복원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 5월부터 그 다음에 2021년 7월까지 이 카카오톡 대화를 대부분 복원했다라는데 여기에 이준석 나오죠. 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 오세훈 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도 나오고요. 좀 중요한 게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심은하 남편이죠. 이게 나눈 대화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치인들과 대화한 문자도 다수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명태균 씨 측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돈 거래 관계는 빌려줬던 자금을 받은 것이다 얘기하고 중간 전달자인 강혜경 씨 주장이 불분명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은 명태균 씨가 공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 관계에서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공천에 대해서 뭔가 이득을 보고 싶었던 비후보자들에게 1억 2천을 받은 혐의를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쏘아 올린 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준석이 잠시 남미행으로 몸을 비했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폭로를 좀 분석해보면요, 그냥 작심 폭로가 아니라 본인만 사는 폭로를 하고 있어서 조금 웃음이 나는데, 이렇게 본인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읽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반박당하는 경우 참으로 웃음꼬라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뭐 정치 인생쯤은 뭐 끝날 판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명태균 씨와 또 뭔가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과 관련되었던 이 명태균 씨, 왜 자꾸 이준석을 거론하냐면요, 이준석이 당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으러 가라 이리 와 하면 똥개가 안동도 가고 칠불사도 가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매우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 갑과 을이다라고 하면 당대표가 갑이어야 되는 상황에서 똥개처럼 부른다, 쪼르르 달려간다라는 건 갑이 아니라 완벽한 을이다라는 거. 그만큼 명태균 씨가 이준석의 뭔가 목덜미를 꼭 잡고 있는 껌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좀 심각한 건 뭐냐면요, 명태균 씨를 그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속이 된 후에 이 변호사 김소연을 해촉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리고 명태균 씨를 무료 변론해주겠다라고 들러붙는 변호사들 중에 좀 심각한 게 이준석이 내려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맡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의 뭐 측근을 내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재명이 이화영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보낸 것, 그 변호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 감시를 하고,
또는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회유와 그 다음에 물기를 차단한 역할을 했죠. 지금 이준석이 명태균 씨에게 내려보냈다.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죠.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그 김영기 변호사가 내려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준석과 뭐 연결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변호사를 내려보낸 것은 그것도 위에서, 그죠? 창원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 것은 이준석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다 덮고 또는 숨기고 또는 명태균 씨를 회유해서 가스라이팅해서 그 부분은 숨기고 니만 죽어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검찰이요, 명태균 씨 PC에서 심각할 정도의 뭔가를 포착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과 카톡을 복원했다라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은요,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 그리고 그 당시의 선거에서 전략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 또는 유권자들, 어떤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향 파악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이게 원래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문건 이러면 저 민주당에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너무 정확한 데이터여서.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면 약간 어깨 뽕빡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이준석의 당대표 이후로 이 여의도 연구원도 뭔가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자기 사람 꼽기 바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좀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마 4.10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체제에서 뜬금없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희한한 사람이 꽂히면서 내부의 반발, 내부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한 10년 이상 조용했는데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라면서 이제 좌파 진영의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고정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명태균 씨 입이 열리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거리가 없는 거죠. 자꾸 그 워딩을 잡는 건 누군가를 숨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공천 개입이다라는 건 어그로를 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의 무관여층도 이 정도 하면 저들이 왜 저렇게 지랄이야 이런 생각도 할 만도 한데요.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은 이 명태균 씨와 가장 근접하게 있었던 사람들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후에 결론을 내릴 건데 일단 팩트는 간단합니다. 명태균 씨 본인은 빛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뒤에 숨어 있고 앞으로는 누굴 세웠어요?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공한 사례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론하죠. 여기에 맛본 사람들이 꼭 여권 진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PNR에 의뢰한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이건 찬찬히 밝혀질 내용인데 그만큼 뭐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잘 뽑아냈다 정도.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제대로 된 맞춤형이 나오니까 자꾸 고객은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명태균 씨는 본인의 이제 영역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이 붙고 김종인이 붙으니까 내가 말이야 누구 아버죠? 우리 뭐 했고 할 때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이준석, 김종인. 그렇게 봤을 때 그때 당대표 이준석이었고 그러면 끝발이 이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세상에 그 안동 행사에 야, 내가 준석이 오라고 할게 한번 얘기해봐. 일정까지 변경해서 이 똥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막 뭐 이렇게 수트 입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뭔가 있어. 그러니까 2억도 빌려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줄을 놨던 사람이 누구냐고.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당대표. 근데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이다라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파장이 적잖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검찰이 복원한 대화 중에 이준석 많이 나오고 김종인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김종인 같은 경우는 뭐 밤낮 주야로 뭐 아침 새벽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남의 집에 전화할 땐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9시 이후 진짜 급하면 8시, 9시 사이 뭐 이렇게 전화 새벽 6시고 뭐 상관없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끈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된 내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포렌식을 통해서 2개의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 추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대화 내역인데요. 주로 지상욱 전 그때 당시 이준석이 당대표였을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과 여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골 때립니다. 정말 이 민간인에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민간인에게 내밀한 그 당의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냈다라는 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뿌락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한테 보냈던 파일은 이제 명태균 씨한테서는 찾지를 못했지만 이 PC에서 이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김진태 강원지사도 나오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과 대화 내용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내치의 시간인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때려 맞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공천 개입에 처음 해왔던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이준석이 함께했던 어떤 부정에 대해서 드러날까봐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본인도 명태균처럼 흑화되어서 지금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진실도 드러나지 않은 이 상황. 언론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사면초가일까요? 이준석이 사면초가일까요?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